자, 이어서 건축법의 기출문제 중에서 이 건축 허가 관련된 문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8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심화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건축법상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우리 사용 승인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했고, 완공되면 받아야 되는 마지막 절차가 사용 승인이죠. 자, 그러면 자, 1번 건축주가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을 하려면 자, 공사 완료 이전이 아니라 공사 완료 후입니다. 공사 완료 후 감리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허가권자한테 건축주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감리자한테 신청하는 거 틀렸고 공사 완료 전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완료 후에 신청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사용 승인을 건축주가 받은 경우에는 자, 대기업 물질,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자, 기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방문각 기본서나 다른 기본서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것들은 따로 그냥 외워두십니다. 자, 사용 승인을 받으면 몇 가지 다른 법에 있는 관련 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 세 개만 정해 두세요. 대기업 물질, 배출 시설, 신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기업 물질, 배출 시설, 신고. 그러면 하수법상 배수설비 준공검사, 하수법상 배수설비 준공검사, 승강기 설치 검사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몇 가지 의제 사항들이 있다. 요거 대기업 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 하수법상 배수설비 준공검사, 승강기 관련법상 승강기 설치 검사 이런 것들은 받은 것으로 보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자, 법정된 기한이 7일이죠. 7일 안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되는데 법정된 기간에 사용승인서 교부하지 않으면 건축주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이 정한 기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가 원문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자, 4번.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와 시공자가 만든 공사 예정 도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첨부할 게 뭐냐면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시공자가 작성을 해준 공사 완료 도서고, 자, 그 다음에 감리자가 만들어준 감리 완료 보고서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 서류가 이 부분부터 틀렸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시공자가 작성을 한 공사 완료 도서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만들어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첨부 서류를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시공자가 작성을 한 감리 보고서가 아니라 중간 감리 보고서도 아닙니다. 자, 감리자가 만들어준 감리 완료 보고서, 시공자가 만들어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자, 임시 사용 승인은 공사가 먼저 완공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맞으면 자, 이게 직권으로 가는 일입니다. 직권, 허가권자 직권으로 임시사용 승인하는 게 아니라 자,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주가 먼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내면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면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2년. 이 부분 틀렸습니다. 직권으로 틀렸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자, 정답 우리가 2번이 옳은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건축법이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 14조에 따라서 건축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을 제가 한번 볼게요. 미리. 자,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 재축이 있고, 자, 이거 증계 재축은 85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독립 자연 같은 비도시에서는 200 미만을 맞춰야 되고, 3층 미만을 맞춰서 건물을 건축할 때, 자, 이게 신축의 의미입니다. 자, 관리 독립 자연에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을 맞춰서 신축하는 거고, 관리 독립 자연이 아닌 도시적에서는 5번으로 가져서 연면적의 합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신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2번하고 5번을 먼저 비교하셔야 돼요. 관리독립 자연 같은 비도시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 맞추고 3층 미만을 층을 맞춰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가 신고대상으로 나갈 수 있고, 자, 관리독립 자연이 아닌 도시적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이니까 요거의 반 정도 사이즈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 4번은 대선이에요. 자, 우리 대선은요, 옛날에 증설 해체도 있었고 3개 이상 수선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요 위에 거랑 사이즈가 같네요. 자,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 들어가서는 모든 대선이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증설이든 해체든 수선이든. 자, 그런데 200 미만, 3층 미만 건물로 들어가서 요 사이즈에 맞는 건물에 들어가서 대선할 때는 모든 대선이 신고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건물을 초과하는 건물일 때는 200 미만, 3층 미만을 초과하는 건물일 때는 여기 4번으로 가셔서 여기 끝에 수선으로 끝나는 거. 수선으로 끝나는 것만 요거 신고 대상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3, 4번 잘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이 대선은 증설 형태도 있고 해체 형태도 있고 3개 이상 수선 같은 것도 있었는데, 자, 사이즈가 작은 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2개를 모두 맞춘 건물이면 소규모 건물에 들어가서는 대선을 할 때 증설, 해체, 수선 모두 다 신고 대상으로 나오는 거고, 요 건물을 초과하는 건물 같은 경우일 때는 이 끝에 수선으로 끝나는 거.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기둥, 보, 지붕 틀을 3개 이상 수선, 방화벽의 수선, 이런 수선 쪽만 신고 대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건물에 들어가서는 모든 대선이 신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건물일 때는 4번으로 가져와서 사이즈가 앞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큰 건물일 때 이거 해석하시면 돼요. 요 3번 사이즈보다 큰 건물에서 대선할 때는 수선 쪽만 빠진다. 신고 대상으로. 자, 보세요, 이제. 자, 1번에 보시면, 보세요. 증설입니다. 증설. 끝에가 증설로 끝나는 대선입니다. 증설. 그럼 이게 증설로 끝나는 대선, 피난 계단에 증설 끝나는 대선일 때는 이 사이즈가 아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 맞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대선이 여긴 수선으로 끝나는 대선이고 증설 해체로 끝나는 대선은 이 사이즈에 맞는 건물에 들어가서 할 때만 신고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증설 해체 같은 대선은 3층 미만, 200 미만으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 3층짜리면 3층 미만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은 여기 대선이란 말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모두 포함되는 건데 이 사이즈가 맞는지 보세요. 3층 미만, 200 미만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 조항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대선 형태 들어가서 이 사이즈에 맞춘 경우고, 1번 케이스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증설 형태로 끝나는 게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같은 게 3층 미만, 여기서 200 미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3층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3층 미만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 이 3번도 보세요. 자, 이번에는 끝에가 수선으로 끝났습니다. 수선이면 여기 4번을 물어본 거예요. 4번 물어봐서 수선으로 끝나는 거일 때는 앞에 사이즈가 관계없습니다. 여기 방화벽의 수선, 그러면 사이즈 같은 거 관계없이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이 2번, 3번은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항목하고 1번 항목은 3번 지문을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3번 형태의 지문은 여기 4번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지문은 안 맞습니다. 이거 150 미만 3층, 여기 3층짜리면 200 미만 3층 미만을 벗어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증설행위가 신고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4번하고 5번 보세요. 4번, 5번은 아까 제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층 건물, 관리농림 자연에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을 맞춰서 신축하는 건데,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도시적으로 보고, 자, 100제곱미터 이내, 이것도 100제곱미터 이내에 들어가죠. 50하고 30이기 때문에 2층짜리 건물 합치면 80이기 때문에 여기 다 100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가므로 여기서 5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건축법 문제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우리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4가지 인허가를 같이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있었죠.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4가지 인허가를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원래 사전결정이라는 게 예비심사죠. 건축허가 받기 전에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건데,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등,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아니면 산지 일시사용 허가 이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하천 전용 허가 이렇게.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이런 거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같은 거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추가적으로 하천법상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산지 전용 허가는
이 도시지역이라는 땅 안에서는 보전산지만 적용된다. 그런데 이 보전산지가 이 농림지역에서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산지관리법상 이 산지 전용 허가를 이 사전 결정을 받으면 같이 받은 곳으로 이렇게 의제를 해주는 겁니다. 간주해 주는데 다만 조심할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산지는 보전산지라는 게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의제 처리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의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이거를 있는 보전산지만 받은 것으로 의지하고 이런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는 이 사전 결정을 받더라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기역, 니은, 리을만 맞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사전 결정을 받으면 동시에 같이 받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국토법상 개발행위가 농지전용 허가 같은 것들,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같은 것 등,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다음에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보전산지라는 형태로 이 산지가 나오면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돼서 의제되는 거고 비도시지역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 디귿벌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 교재 144페이지 요약집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자체적인 요약집이 있으시면 거기 사전 결정의 효과라는 부분, 사전 결정 파트를 보시면 답을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14번 문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자,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종합 문제로서 이제 용도 변경 같은 걸 묻는 건데, 자, 숙박시설을 수사가 이거를 의료시설 용도 변경하면 우리 그 예전에 배웠던 9가지 설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죠, 문제는. 자, 숙박시설로 쓰던 것을 종교로 바꾸면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1000제곱미터 원문이 1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000제곱미터 같은 경우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면 이건 신고 대상이지만, 자, 우리 원문이 뭐였습니까? 자, 용도 변경하는 그 절차가 허가나 신고 대상 둘 다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용도 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1000제곱미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숙박시설을 쓴 건물을 업무로 바꾸면 용도 변경 신고입니다. 우리 법에는 용도 변경 허가 및 신고 모두 용도 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1000제곱미터를 바꾸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A도지사는 군수한테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우리 원래 이 지문은 용도 변경이 이제 건축법 19조인데 우리 건축법 18조에 보시면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용도 변경이 건축 허가의 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준용 규정에 따라서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도지사가 군수한테 건축 허가나 착공 같은 걸 제한하는데 용도 변경도 거기 제한 규정을 준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용도 변경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숙박시설을 판매나 위락 같은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이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들 좀 세부 규정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답이 지금 몇 번입니까? 보시면 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거죠. 3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을 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5번. 자, 계속 종합 문제가 나오는데, 자, A화경시 B구에서 20층짜리 건물이면 21층 이상이 아니네요. 네, 그럼 특별시 광역시 청가 대상도 아니고 연면적이 합계도 10만 제곱미터가 안 넘어가는 5만 제곱미터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일 때는 특별시 광역시청 허가 대상이 아니라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게 맞죠.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게 맞습니다. 자,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20층짜리 건물이고 5만 제곱미터짜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자, 이때가 이제 우리가 비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21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A 광역시장 허가권자인데 20층짜리고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지하죠. 자, 우리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있는 허가 같은 것들을 또는 신고 같은 것들을 23가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는 요약집에 놓고 이제 기본서에 보시면 우리 방문각 기본서는 522페이지인데 거기 보시면
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전에 그 관련 관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게 23가지 여러 가지 인허가를 같이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나, 그 다음에 공작물의 축조신고, 이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또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받은 것으로 의지합니다. 포함해가지고 2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 공작물 같은 거 옹벽을 세우는 공작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좀 틀렸습니다. 따로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농지조정허가, 산지정허가 이런 것들은 받은 것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이후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할 때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한 건물에 대해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변경할 때는 신고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죠. 착공 제한 규정. 우리가 광역시장 같은 사람이 시도지사가 구청장 같을 때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면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상세 시공도면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서 5만 제곱미터니까 이거 해당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세 시공도면은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면 이거를 상세 시공도면을 만들어라 이렇게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5,000제곱미터 연면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 요청할 수 있으므로 앞에 우리 문제 조건이 5만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자, 이 문제도 건축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건축법이 최근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을 우리가 이거 2번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해설해드렸지만 좀 어려운 문제로서 일단은 참고를 일단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16번 문제. 자, 이 부분도 31회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전시용 견본주택으로 지을 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짓는 게 있었죠. 자, 축조신고로 짓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1번 자, 어떤 규정을 배제합니다. 이제 이게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뭐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거로 지을 때는 필요한 조항들이 있지만 임시로 짓는 이런 가설 건물은 필요 없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감리자의 선정, 감리자를 정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 조경 규정, 도로의 지정 폐지 규정, 지하층 규정 5가지를 제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감리자를 선정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야 된다. 조경을 해야 된다. 도로를 지정 폐지 같은 거 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하층을 설치한다. 이런 규정은 배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견본주택 같은 경우면 이게 가설건축물이고 이런 감리자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가설건축물에도 견본주택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므로 건축법상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요거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적용이 되고 디귿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자, 분양 완료일까지가 아닙니다. 3년 이내고 기간을 또 연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견본주택 존치기간은 3년 이내라는 게 원칙이에요. 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 완료 시까지입니다. 다른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요거 니은번도 틀렸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지금 1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 니은 디귿은 틀렸죠. 정답을 1번으로 보시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자, 17번 장면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그대로 보세요. 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고 2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거 규모가 좀 작은 건물이네요. 건축 신고하고 건물을 줄 수 있는 건물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A도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면적이 100이고 2층짜리 건물이면 자, 이게 각 층 면적이 50씩밖에 안 되겠네요. 뭐 동일하다는 전제로. 그럼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 신고로 나올 수 있는 건물들이죠. 네, 그래서 자, 보시면 갑이 대선하기 전에 비상할 때 축조 신고. 아까 우리 건축이거나 대선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소규모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건축 신고를 한 갑이 시공자 변경. 자, 우리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한 건물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옳은 거로 봐야 되겠고요. 갑이 이런 소규모 건물에 들어가서 대설할 때는 아까 건축 신고로 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아까 우리 그런 거 있었죠. 200미만
3층 미만에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 증설이든 해체든 뭐 세기장 수선이든 이런 대선 같은 공사를 할 때는 모두 다 증설, 해체, 수선 모두 다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건축 신고한 허가받은 곳으로 본다. 1번이 맞고, 자, 이거는 시공자 변경을 신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물입니다. 건축 신고하는 건물인데, 자,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물일 때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이 모두 맞으셔야 돼요. 자, 안전영향평가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초고층 건물일 때 받아야 된다. 또는 16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지만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거니까 이런 소규모 건물을 안전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건축 신고한 사람은 1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이력이 없어지는 거죠. 6개월이 아니라 1년. 건축 신고한 건물도 사용 승인은 나중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지만 건축 신고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선 같은 거는 건축 신고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자, 건축허가의 제한이죠. 건축허가 제한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국방문화재 국민경계상 필요하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건 틀렸습니다. 자, 주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거지 주무부 장관이 이런 이유로 직접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위해서 도지사가 자기 밑에 있는 도지사가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를 제한하는 거지 도지사가 특별자치시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관할이 안 맞습니다.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시도지사가 원문이 시도지사입니다. 원문이 시도지사가 특히 도지사 같은 사람은 자기 아래 시장 군수를 제한하는 거고 특별시랑 광역시장 같은 사람들은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도지사가 자치시장을 제한하는 건 안 맞고요. 자, 허가를 제한할 때는 제한기간이 2년 이내 1회 하나요?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맞네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시도의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인데 여기서는 뭐가 틀렸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하거나가 틀렸습니다. 하거나가. 자, 이런 건 아주 그지 같은 문제예요. 자,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 다 거쳐야 된다. 둘 다. 두 개를 모두 다 하셔야 돼요.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 다 거쳐서 이 제한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모두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을 제한하면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죠.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제한 내용을 공고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네요. 국토부 장관 허가를 제한하면 이거를 제한을 받는 그 허가권자한테 보내주고 그 허가권자가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예, 제한 위치가 어디다, 제한 면적은 얼마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 공고하는 걸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한테 통지를 받은 허가권자가 허가 제한을 하겠다고 공고하는 겁니다. 자, 틀렸고 정답이 3번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이 부분 좀 어려우니까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걸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